안녕하세요. 어쭈구리 일본어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독학으로 일본어 공부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자의 모양을 최대한 세분화한 후에 스토리텔링을 이용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어렵게만 느끼시는 일본어 한자를 최대한 쉽고 효율적으로 해설해드리고 있어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이 이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한자 암기법에 대해서 너무 좋게 평가를 해주신 덕분에 구독자 수도 어느새 1000명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이나 혹은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보다 자세한 한자 암기법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전에 소개해드린 영상을 한번 꼭 참고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한자편 파트 7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파트 7에서는 조개패가 쓰이고 있는 28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 파트의 모든 한자에 등장하는 조개패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고 또한 개별 한자에 대해서도 4개를 이미 소개해드렸어요. 따라서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파트 7의 첫 번째 영상을 함께 시청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새롭게 5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인 5개의 한자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모든 한자들 속에 돈이나 재물을 의미하는 한자인 조기패가 쓰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러한 특징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돈이나 재물을 의미하는 한자인 조개패에 장인공 혹은 공사공이라는 한자가 더해진 형태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외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건설회사의 공사업자가 보이시죠? 지금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을 유리하게 따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돈 봉투를 슬그머니 바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건설업자는 공사계약을 유리하게 따내기 위해서 머니를 슬그머니 뭐 하고 있나요? 정답은 바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바칠공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어민 발음으로 바칠공에 대한 일본어 발음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바칠공은 뜻으로는 미츠그 라고 읽기는 하는데 훈독 발음으로는 쓰인 일이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좋으세요. 한편 음으로는 고 라고 읽어줘요. 그럼 이번에는 바칠공을 이용한 어휘를 소개해 볼게요.貢献 공헌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이 공헌이라는 어휘를 가지고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彼は優秀で会社への貢献度が高い 그는 우수해서 회사의 공헌도가 높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인 바칠공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니까 아랫부분에는 조개패, 윗부분에는 엄밀하게는 조금 다르지만 주인주가 각각 더해진 형태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어느 월세집의 주인이 보이고 있는데 학생이 자꾸만 월세를 미루는 바람에 지금 당장 돈을 내라고 큰 소리로 학생을 꾸짖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월세 집주인은 밀린 돈을 내라고 학생을 뭐 하고 있나요? 학생을 꾸짖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꾸짖을 책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꾸짖을 책에 대한 일본어 발음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責める、責める、 라고 읽고 한편 음으로는 責、責、 라고 읽어줘요. 그럼 이번에는 꾸짖을 책과 관련된 음덕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責任、 책임이 되고 다음에는 責務、 책임과 의무를 뜻하는 책무가 되고 다음에는 重責、 중요한 책임을 의미하는 중책이라는 어휘가 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훈독어휘를 사용해서 예문단까지 만들어 볼게요. 早く家賃を払いなさいと学生は大家さんに責められた。 빨리 월세를 지불해 라고 학생은 집주인에게 꾸짖음을 당했다. 즉 혼났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꾸짖을 책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세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조개패의 윗부분에는 사람이니 조금은 변형된 형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머리를 수그리고 있는 사람 보이시죠? 사실은 집을 한 채 장만하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바람에 이잣돈에 대한 부담을 저버리게 된 장면이에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이잣돈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정답은 지게 되죠. 따라서 이 한자는 질부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負ける、負ける、 또는 追う、追う、 라고 읽고 한편 음으로는 ぶ、ぶ、 또는 ふ、ふ、 라고도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덕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勝負、 승부가 됐는데 발음이 부로 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다음에는 負担、 부담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自負心、 자부심이라는 어휘가 되는데 이 둘은 후로 발음이 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훈독예문도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お金の誘惑に負けないで、 돈의 유혹에 지지 마라는 문장이 되고 다음은 今回の件については私が責任を負います。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부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네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조개패에 이번에는 산의 부라는 한자가 두 번 결합된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사내들 보이시죠? 사실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각자에게 돈이 되는 사업 분야가 있어서 서로가 돕기로 결정한 장면이에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지금 이 회사를 대표하는 사내들은 돈이 되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서로 뭐 하기로 했나요? 정답은 돕기로 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도울찬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3、3、 이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賛成、賛同、自画自賛。 찬성, 찬동, 자화자찬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私は彼の意見に賛成します。 저는 그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울찬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조개패에 도끼근이 2번 더해진 형태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조개패는 경제력을 의미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편 도끼는 무기라고 해석을 해서 군사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강대국의 대표주자인 미국이 보이고 있는데 미국을 이렇게 강대국으로 만든 것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바탕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력과 군사력은 강대국을 만드는 무엇이 되나요? 정답은 바탕이 되죠. 따라서 이 한자는 바탕질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質、質、 또는 七、七、 또는 自治、自治。 라고도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質問、本質。 질문, 본질이라는 어휘가 되는데 발음이 시츠가 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質屋、 전당포라는 어휘인데 시찌로 발음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고요. 실제로 일본에서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생긴 가게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전당포니까 함께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은 人質、 인질이라는 어휘가 되는데 이 아이는 지찌로 읽히니까 발음에 꼭 주의를 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에는 예문도 한 가지 소개를 볼게요. 質問のある人は手を挙げてください。 질문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7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일본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한자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건설업자가 공사계약을 유리하게 따내기 위해서 돈을 슬그머니 바친다고 했었죠. 그래서 바칠공이라는 한자가 되었고요. 뜻으로는 잘 쓰이질 않기 때문에 음독 발음인 코만 알아두셔도 좋다고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 한자는 월세집 주인이 밀린 돈을 내라고 학생을 꾸짖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꾸짖을 책이 되었고 뜻으로는 세메르, 음으로는 새끼로 각각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세 번째 한자는 사람들이 대출을 하면 이잣돈에 대한 부담을 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질부가 되었고 뜻으로는 마케루, 오우, 한편 음으로는 부, 후로 각각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네 번째 한자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내들이 돈이 되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서로 돕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도울찬이 되었고 음으로만 상으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한자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대국을 만드는 바탕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바탕질이 되었고 음으로만 읽어주는데 시츠, 시찌, 지찌로 각각 읽는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일본어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부터 파트 6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それじゃ、またね。